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나기 한 1시간 반쯤 전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막 맞부딪히다가 장이 끝나서 관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에 대한 또 언급이 나오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인 것 같은데 이 전쟁 더 악화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잦아들까요? 글쎄요, 한 시간 단위로 자꾸 바뀌었고, 네. 그 부분들이 센티멘트를 약화시킨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그 관세는 협상 도구라는.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에서 미 수출 전기 25% 할증을 철회하니까, 그래도 오늘 관세 50% 먹이는 거,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스탠스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던 것 같고, 저는 예상컨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달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3월 말 끝나고 4월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테슬라가 50% 빠졌는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 정도 기업의 실적이면 오케이 하면서 사들일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던가, 아니면 3월에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당장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4월에는 또 FOMC가 없고 5, 6월 가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제 한 4월부터는 오케이 관세가 있긴 하지만 금리 내려주면서 비용이 떨어지니 살만하던가, 아니면 이제 공화당이 지금 최근에 관세에 의한 변동성 때문에 감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던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관세가 언제 해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만 시장이 보고는 있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계속 협상의 도구라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집권하는 4년 내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관세와 관련된 정책 안 쓸 거야 했을 때 산다 그러면 이미 한 4년 지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해 있고 이만한 살만한 가격이냐 아니냐, 살만한 근거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세 얘기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 X나 이런 데서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관세에 두는 거는 지금 적합하지는 않아요. 물론 관심이 가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 주가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20%나 하락했고, 더불어서 4월 초에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겠지만 큰 그림에서 미국이 지금 무역 구조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백서를 낼 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미국 트럼프나 미국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될 거라고 봐요. 때마침 4월 초 중순 이후에는 미국의 금융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4월 중순 이후에는 5월에 가면 FOMC가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3말 4초 근데 가격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에서의 변동성은 있지만 테슬라 기준으로 많이 빠졌네 아니네 이러면서 목신각신하면서 바닥 잡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세 워낙에 좀 자극적인 소식이잖아요. 몇 퍼센트 물린다, 아니다 우리는 그럼 더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관세라는 이슈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문제는 관세가 아니라 그 관세를 좀 뒷받침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나 좀 전반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는 집중해서 시장 상황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언제까지 고려해봐야 하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실물 지표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 졸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프트 위주로, 즉 심리나 내지는 서베이 지표 위주로 막 이렇게 크게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진짜 실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소프트 지표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은 뭐 그냥 감내했을 거예요, 시장이. 괜찮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어떤 항공기 사고가 나면 뉴스는 계속 사고를 뉴스를 계속 틀어대고요. 어떤 유명 인사의 어떤 뭐 죽음이나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계속 틀어대는 거거든요. 그 뉴스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거거든요.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 사람들도 너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서베이 지표나 어떤 심리 지표는 계속 급락할 수 있는 거죠. 주가도 좀 반응을 하고. 네. 거기다가 달걀 가격까지 급등하니까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 오는구나. 트럼프가 돼서 정말 짜증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서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간밤에 나왔던 졸트 고용과 관련된 보고서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데 아직은 안 무너졌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파월 풋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실물 경제가 약간 삐끗하면 파월 풋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바닥을 잡겠죠. 네. 근데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구인 규모가 774만 건, 원래 750만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뭐 화면에는 CPI가 나오지만 저 내용은 아니고 밑에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매 쪽에 한 14만,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 쪽에 한 12만이 나와서 전반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좀 안정된 거 아니냐. 네.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레발하는 것보다는 무너지진 않았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목하는 거는 자발적 이직률이라고 해서 12월에는 한 1.9%였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자발적 이직률이 늘어난 거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 선택해서 직업으로 옮기는 그러니까 사람인 그만큼 거잖아요.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지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베이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현 시점인데 예전에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워낙에 변동성이 큰 지표이다 보니 실물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심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물 지표였던 졸트 보고서 고용 그래도 탄탄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려감이 너무 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그럼 이렇게 간밤 이슈와 함께 이 밤에 나왔던 졸트 보고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럼 미증 씨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짝 잘못 나갔던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가 좀 시장을 잠재울 만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크게 하락을 하면 또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유가가 하락을 해주면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컨센서스 헤드라인이 한 2.9%이기 때문에 전월에는 0.3%, 전달 대비로는 좀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계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에 대한, 왜냐하면 계란 가격이 계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빵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헤드라인 물가가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불안감이 아직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데 만약 유가 영향으로 헤드라인 물가가 조금은 둔화된다면 시장은 물가의 압력이 크진 않다라는, 그리고 오늘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고용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약간의 좀 시장 달리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나와봐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계란 가격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는 CPI가 약간은 뭐 달래주는 역할을 해주진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은 해봅니다. 네, 약간은 이 좀 달궈져 있는 시장을 좀 잠재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CPI 오늘 9시 반에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워낙에 지지난 거래일에 급락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경기 침체 오더라도 관세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좀 의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찾아보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한 100개 정도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미국 경제 괜찮다 이런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급락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산도 사실 주식에 많이 연동이 돼 있고 물론 부동산 재벌이긴 합니다만 저번에 뭐 월요일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베센트 장관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주가보다는 금리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이 부채 레벨이 너무 높고 1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가보다는 금리에 주목을 한다라는 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센티멘트 영향이 실물로 좀 넘어가고 조금 실물 경제가 뭔가 삐걱하는 것 같으면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연준 입장에서 지표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연준, 너 파월, 뭐야 트럼프한테 뭐 소위 말해서 진 거야? 아니면 너 독립적인 스탠스가 아니네?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더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내릴 만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내려왔고 이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4%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4%를 깨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실물 경기 되게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사실은 많이 부러졌죠. 네. 뭐 테슬라, 뭐 특히 M7 위주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버블이 붕괴된 거 아니냐. 버블은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지만 붕괴도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옛날에 보고서를 어떤 걸 썼냐면 우리가 쇼크를 예상할 수는 없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그리고 버블이 언제 붕괴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 다만 그러한 시장이 붕괴되거나 내지는 전쟁이 터졌을 때 경제의 취약성이 높다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근데 취약하지 않고 대응 능력이 있는 경제 상황이라면 네. 주가가 조금 부러지긴 하지만 금리를 내려주면서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급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급락이. 그럼요. 버블이 붕괴될 때는요,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호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만약 금리를 내렸을 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를 봐야 돼요. 네.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연결고리가 과도하게 레버리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민간의 부채가 우리나라처럼 지금 너무 과다한 부채를 떠안고 있어도 금리를 내려도 뭔가 뻐걱뻐걱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 GDP 대비 민간 부채가 가계와 기업 모두 70%밖에 안 돼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금리를 내려주면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닷컴 버블이나 GFC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버블이 무너졌을 때 금리를 내려도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냐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닷컴만 들어가도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돈을 막 쐈어요 은행이. GFC 때는 서브프라임 그냥 노숙자들한테도 집 사라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예대율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예전에 그 SVB 지역은행 사태 났을 때 시장 무너진다고 했는데 연준이 금리 내려주거나 유동성 보강 정책 하니까 바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무너진 거는 아프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주는 액션, 감세에 대한 액션 내지는 조금 시장을 달래주는 액션은 나왔을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봤는데 중국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레버리지 더 일으킬 수 없어요. 미국은 그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보고 판단해야지 주가가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빠졌다? 그 밸류에이션의 기준은 버블일 때마다 다 달라요. 18배에서도 버블이 붕괴된 적이 있었고 50배에도 시장은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차이점을 보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앞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와 살짝 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께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함께 해봤고요. 그럼 우리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저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오늘부터 부과가 되는데 국내 증시 대비는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소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소재 기업들 뭐 하락해봐야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간밤에 EWY라고 한국물 ETF가 그래도 좀 올라졌고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았고 달러화가 0.5%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기관이 매수했는데 좀 못 올랐던 업종들이나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약간은 이제 바닥도 좀 하방도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근데 상방은 낮게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수급은 기관이 약간 주도를 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오늘 장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면밀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도 탄탄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